상담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특별히 앞서선 강의에서는 상담 실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상담의 실습의 의미라든지 상담 실습의 목적이라든지 상담 실습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상담자의 자기 점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 손자병세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피 다른 사람 알고 지기 우리 몽기자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상담자는요 자기 자신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또 그의 성장 배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나는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성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상담 과정과 또 상담 관계에 이것이 영향을 주고 또 내담자의 삶의 변화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상담자의 자기 점검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상담하든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가가 되든 아니면 우리 친구들 얘기처럼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자기 이야기 하기를 좋아해. 나는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것이 좋아. 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담할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도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델피 신전에 들어가는 문술주에 신존재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문구가 있었죠. 우리가 신존재 앞에 나갈 때도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곧 우리가 상담자가 되었을 때에 되기 전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 또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럼 제가 이 상담자의 자기 점검을 4가지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를 향한 최선의 서비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향한 최선의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가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세 번째가 특히 우리 초보 상담자, 또 상담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은 한 이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교조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내가 상담 이론을 배우고 또 이론에 속한 기법을 배웠을 때에 그 기법을 상담 장면에 사용합니다. 활용해 봅니다. 이때 창의적인 정신을 가져야 되고 또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고 실험 정신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의 자기 점검이라는 것은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이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를 향한 최선의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CS라는 말 있잖아요. 코스멀 서비스, 즉 뭐냐면 고객 만족 서비스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상담자가 내담자를 바라볼 때도 고객이라 생각해야 되고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상담자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는 자신에게
어떤 마음의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것이 걱정이든 염려든 관계든 불안이든 진로든 미래든 결혼이든 또 연애든 마음의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상담자가 자기도 모르게 내담자보다 우위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담자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담자를 향한 최선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의 초보 상담을 할 때는, 초보자 상담할 때는, 실습을 할 때 내가 이 상담 이론을 공부하고 상담 기법을 배웠을 때 내담자에게 적용해 봅니다. 실험해 봅니다. 내담자에게 실습해 봅니다.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담자를 실험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초보 상담자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상담의 실습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자세와 내 생각은 내가 어느 수준의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내가 배운 상담 이론의 지식과 또 내가 배운 상담의 기법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초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담자에게 서비스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초보 상담을 하고 상담에 실습을 하다 보면 내담자를 하나의 실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초보 상담자로서 내담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론과 기법을 적용해 보더라도 내 마음과 자세는 그를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를 향한 복지입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복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담은 내담자의 심리 복지적인 차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서비스할 때에 이 상담이 더 효과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최선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이란 자체는요, 결국 내가 이 상담에 대해서 인간 중심의 복지라는 것이 중심축이 될 때에 우리 상담자의 상담력이 이렇게 상담의 능력이 향상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상담은 이 내담자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실습할 때도 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실습한다 중심을 거둘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제 이 상담이나 상담 기법이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자신은 어떻게 하면 내담자를 좀 더 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담자를 복지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내담자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상담력은 향상되어 갑니다. 두 번째가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실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리 상담 이론을 두루 이해하는 겁니다. 자, 두루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지금 심리 상담 이론이 나와 있는 것이 400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교재들은, 외국 교재도 그렇습니다만은, 교재에서 다루는 심리 상담 이론의 대략 이 개인 상담 이론들은 15개 이론이 주로 교재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이론에서 12가지 이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내가 실습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두루 좀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강의를 듣는 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제를 우리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론, 상담의 실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 양수레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제는 이론입니다. 최고의 이론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담 심리 이론에 대해서 내가 두루 알고 있고, 또한 중심된 이론에 대해서 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상담의 이론적 기초가 심리학인데, 심리학도 제4의 심리학으로 크게 나눕니다. 제1심리학, 제2심리학, 제3심리학, 제4심리학. 제1심리학이 이 정신분석, 정신역동 이론 1심리학군에 속합니다. 제2심리학이 행동주의 이론이 제2심리학에 속합니다. 즉 자극과 반응 쪽으로 가고, 제3심리학이 인간 중심 쪽이 이 실존주의와 이런 것들이 제3심리학에 갑니다. 제4심리학이 자아 초월 심리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담에 크게 또 양대 축의 이론이 있는데, 개인 상담에 보면 부정의 심리학 이론이 있고 긍정의 심리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맥을 갖고 가야 됩니다.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족 상담 공부할 때도 한 10가지에서 12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이 상담 이론들에 있어서 이 상담이라는 것이 심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 상담이 있고, 최근에 21세기에 와서는 이 심리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상과 철학의 기초를 둔 이 상담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에 대한 맥을 뚫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담 장면에 가서 상담 실습을 할 때에 그 이론에 비추어서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해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론은 참 중요합니다. 이론은 우리가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줍니다. 눈을 키워주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 했을 때 그 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자의 자기 점검에 있어서 심리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자기 점검에서 보면 이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적인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이론들을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담의 초보적인 과정에서는 한 이론에 교조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됩니다. 교조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초보 상담자가 한 이론에 깊이 빠져 있다면 더 넓은 눈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 방법을 공부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먼저 인간관을 봅니다. 인간관을 보면 문제 행동 원인이 인간관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럼 그 문제 행동을 어떻게 고칠까 상담 목표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 상담 목표를 이루어져 갈까 상담의 과정과 기술이 나옵니다. 기술. 이것을 전체 통합해서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 상담을 공부할 때 초보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이론에 깊이 있게 빠져들 그 이론에만 집착하는 것은 좀 초보일 때는 별로입니다. 초보 상담자 같은 경우는 내담자의 성장과 또한 행동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그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인데 이론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임상적 진단을 내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과정도 이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 상담자일 때는 한 이론에 너무 교조적 입장에 취하지 말고 여러 상담 이론들을 둘러보면서 문제는 하나지만, 문제의 행동은 하나지만 그 문제의 행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내가 습득하고 해결 방안도 내가 습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 상담자일 때는 다양한 상담의 이론과 기법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 특정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기독교 종교라든지 불교 종교라든지 기타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심리 상담 이론은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일반 은총론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심리 상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상담자일 때는 상담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심리 상담 이론을 최소한 개인 상담은 한 15가지 이론이 소개되어 있고 가족 상담은 12개에서 15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두루 살펴보고 또 다양한 관점도 내가 두루 살펴보고 또 해결 기법도 두루 살펴보면서 서서히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있을 때에 좀 상담의 역량을 좀 키워갈 수 있고 또 능력을 도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담자의 자기 점검에서 뭐냐면 창의적인 실험 정신의 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탁월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상담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석사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 상담을 사사받은 분이 고 이형덕 교수님이십니다. 하루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은퇴하시고 12제자 모임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그분과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 선생,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상담자로서 인정받고 살아온 줄 아냐? 내가 무엇을 통하여 인정받은 줄 아냐?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습니다. 한국 상담학계에서 큰 핵을 거신 그 고 이형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별 거 없다. 나 별 거 없다. 나 아는 것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자기 성장 프로그램 하나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박 선생도 자기 이론을 하나 가져라. 자기 상담 이론 하나 가져라. 이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꽉 꽂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을 공부하실 때도 창의적인 상담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앞서서 상담의 실습 이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렸죠. 이론 안에는 인간관계가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것, 상담의 목표와 상담의 기법이 다 포함된 것이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이 내 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몸으로 들어와서 체득, 몸체자 얻을 득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몸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아주 습득해야 됩니다. 익힐 습입니다. 익혀야 됩니다. 익히다 보면 그 이론이 내 몸으로 체화됩니다. 내 몸으로 체화된 것이
분절된 지식에서 단편화된 정보에서 통합된 지식이 되면서 내 몸에서 내가 자유제자를 이렇게 운용하게 되고 운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이론은 이제 프로이트 이론도 아니고, 이 이론은 융의 이론도 아니고, 이 이론은 멜라네 클라인의 이론도 아니고 기법도 아닙니다. 나의 이론과 나의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상담자는 누구를 따라가고 그래요. 처음에는 따라가야 되죠. 처음에는 딱 막 익히고, 이래 익히고 해야 됩니다. 막 익히고, 우리가 쿵 할 때도 익히잖아요. 기술을 익히는데, 이게 내 몸에 체화되는 순간, 이제 기술은 없어지고, 이론도 없어지고, 오직 내 담자면 눈앞에 남아있잖아요. 이럴 때, 상담 과정에서나, 또 기법에서도, 나만의 이 창조적인 생각, 나만의 실험 정신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초보 때는 따라가지만 점진적으로 내가 실습을 하면서 그 이론과 기법이 내 몸에 체화되고, 체화된 기법을 통해서 나만의 상담 이론과 나만의 기술과 나만의 기법을 개발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박민수화된 상담, 이뭐뭐화된 상담, 남지혜화된 상담, 유다인화된 상담, 이런 상담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 상담에서 이 자기 점검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실습과 실험을 통하여서 자기 개발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상담자의 자기 점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란 손자병설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상담자로서 선행해야 될, 실습하기 전에 선행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뭐 상담 전문가가 되든 또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는, 자녀를 상담하든 친구를 상담하든 동생을 상담하든 청소년을 상담해주는 단 한 번의 상담을 하더라도 이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